네, 지금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혹시 지금 목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시나? 뭐가 안 되나 지금? 들리시나요? 안 들리는 줄 알고.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사하고 시작해 볼게요. 네, 잘 배우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벌써 네,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너 10번이라고 했을 때 좀 제 입장에선 짧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는 전제라면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 바둑이 또 여간 어려운 게임이 아니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도 얘기했지만 바둑 입문은 쉬워요. 저랑 같이 해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규칙 자체는 몇 가지 없습니다. 규칙은 오히려 어려운 보드게임보다는 덜한데 잘 두기가 좀 어려운 게임이다 보니까 바둑이 아무래도 좀 많이 어려운 게임인데 아이들이야 입문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올 수 있다지만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그것보다는 한 몇 배 정도는 쪼끔 잘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엄청 잘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방과후는 다 아시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수준만 하면 되니까 뭐 바둑 외에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그 과정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까 '열 번 가지고 될까?' 좀 솔직히 걱정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많이 잘 따라오 주 와 주셔서 '10번 정도로도 충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오늘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바둑 용어를 한번 총 정리해 볼 거예요. 모든 건 아니지만 그냥 두드림 기술에 나오는 두드림 교재에 기술에 나 두드림 교재에 삽입되어 있는 기술들, 가장 기본적인 기술들. 어려운 기술들은 당연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한 10권 밑에 있는 정도 기술들만 오늘 알아볼 거예요. 저랑 같이 안 배워 본 것도 있으니까 좀 헷갈릴 것 같다고 제가 느껴지는 부분들은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들어보시면서 요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하시면 채팅이나 마이크로 말씀해 주시면은 고것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는 뭐 사실 아이들한테 얘기하긴 좀 어려운데 아이들한테는 "너랑 나랑 비슷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시는데 맞바둑 우리가 왜 맞수라고 그러잖아요. "너랑 너랑 맞수네. 너랑 너랑 비슷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수의 개념이 바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선, 두 번째는 정선. 요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음. 정선부터 설명을 해 드리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흑돌과 백돌이. 음. 그러니까 이 정선은 어떤 개념이냐면 한 끗 차이, 그런 종이 한 장 차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희 쌤이랑 혜경 쌤이랑 저번 시간에 두던 거 있잖아요. 비슷비슷하게 두셨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봤을 때 누가 좀 더 낫다. 그러면 다음부터 정희 쌤이 흑돌 잡으시고 혜경 쌤이 백돌 잡으세요. 비슷하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음. 근데 호선은 뭐냐면 너무 똑같다. 얘네는 우위를 가리기 힘들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서 아예 차이를 못 가누겠어. 했을 때는 이 돌가리기라는 거를 이용해서 흑돌과 백돌을 나눠야 됩니다. 저번에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흑돌과 백돌은 어떻게 나누냐면 백돌이 한 주먹을 쥡니다. 몇 개를 줘도 상관없는데 너무 많이만 안 쥐면 돼요. 근데 백돌은 쥔 상태에서 감춰 놓고 흑돌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추는 거예요, 이 주먹 안에 쥔 돌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흑돌이 하나만 놨다. 그럼 이렇게 짝수, 짝수, 짝수 셌을 때 틀렸다. 틀리면 흑돌과 백돌을 바꾸는 겁니다. 서로 가지고 있던 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홀수였는지 짝수였는지 맞추는 경우도 있겠죠. 홀수로 끝났으니까 맞췄죠. 이럴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돌 그대로 바둑을 두는 겁니다. 음. 요거는 혹시 시간 되시면은 뭐 아이나 남편분이나 아니면 가족분이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흑돌과 백돌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인제 호선은 쪼끔 다른 거는 여기 덤 6.5 집이라는 말이 적혀 있죠. 어.
아무래도 흑돌이 먼저 두니까 백돌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덤을 줍니다. 핸디캡. 백돌아 너가 늦게 두는 대신에 6.5 집을 가지고 있는 거야. 먼저 흑돌이 먼저 두는 대신에 백돌한테 6.5 집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점 5 집이 되게 웃긴데 점 5 집이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무승부 안 나게 하려고. 바둑판에는 0.5 집이 없잖아요. 돌 하나를 따내면 한 집인 거고 한 집이 만들어지면 한 집인 건데 0.5 집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동점을 안 만들려고 네 생긴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은 젖바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젖바둑은 바둑판 위에 바둑돌을 미리 깔고 두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대충 아시겠죠? 서로 실력 차이가 날 때 깔고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바둑판으로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음?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랑 수민쌤이랑 급수 차이가 우리가 30급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급수 차이가 두 급수 차이야. 예를 들어 저는 30급, 수민쌤은 28급. 그럼 두 급수 차이가 나죠. 그럴 때는 두 점을 미리 깔고 두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깔고 두는 방식이 있는데 요게 조금 복잡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 방과후에서는 인제 실력 차이가 비슷한 애들끼리 붙여주시면 가장 좋은데 가끔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친구랑 둘 때 그때는 미리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제가 녹화 파일 올려 놓으니까 까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서로의 오른쪽을 계속 비워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은 돌 입장에서 하얀 돌을 바라봤을 때 하얀 돌의 오른쪽을 마지막까지 비워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30급과 28급이 두려면 30 빼기 2, 두 점을 미리 깔고 하얀 돌부터 두는 겁니다. 젖바둑은 미리 깔아 놓은 거기 때문에 하얀 돌부터 두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세 점 깔 때는 어디다 둬야 될까요? 젖바둑 둘 때. 한번 주석으로 표현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30급하고 27급이 둔다. 흑돌을 하나 더 깔아야 돼. 이때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의견이 이제 분분하죠. 또 의견 없으신가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제 설명을 확실히 잘 들어주신다고 느껴지는 게 오른쪽에 안 두시네요. 네, 지금은 정답은 이곳입니다. 음. 이곳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귀가 중요하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수한테 귀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점은 요렇게. 어. 그리고 인제 4 점일 때 이곳을 가는 거고요. 그리고 5 점일 때 이곳입니다. 뭔가 균형이 좀 맞죠? 자, 그러면 6 점은 어떻게 할까요? 요것도 한번 문제 내볼게요. 6 점일 때 어떻게 깔까요? 한번 주석으로 또 나타내 주세요. 6 점일 때 인제 저 판이 갈리겠죠? 어 아까 또 누구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누구 안 계신가요? 음. 자, 6 점은 갑자기 위치를 바꿉니다. 여기 있던 친구를 빼서 양옆으로. 음. 그러니까 지금 느낌을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지금 대국자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 대국자가 여기 있는 상황이에요. 좀 더 표현해 드리면 이게 나, 요게 상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로로 까는 거죠, 지금. 그리고 7 점일 때는 여기 하나, 8 점일 때는 요렇게, 9 점일 때는 요렇게입니다. 음. 요거 나중에 한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상 깔아야 되는 상대랑은 웬만하면 안 붙여 주시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서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자꾸 죽여야 되고 막 좀 난리가 나니까 죽이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이 깔고 상대방 하수를 막 죽이는 걸 좋아하는데 웬만하면 그러면 하수가 배워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9점 이상 깔 경우에는 서로 매칭을 안 시켜 주시면 좋겠다. 요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우리 활로는 다 배웠죠? 활로는 숨구멍. 숨구멍을 막으면 잡을 수 있다는 거 다 우리 알고요. 그리고 요거 활로를 두 개 같이 쓰고 있는 곳도 어차피 하얀 돌 하나만 두면 상대방 돌 하나만 두면 따낼 수 있으니까 저런 거는 활로가 하나만 있는 걸로 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안 배웠던 거긴 한데 호구. 호구는 호랑이 입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얀 돌이 만약 여기다 두면 다음에 검은 돌이 그냥 따내버리죠. 우리 과거에는 호랑이가 제일 무서운 동물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더 무섭지만. 네. 그래서 바둑에서 가장 튼튼한 모양이 뭘까요? 라는 문제를 만약 낸다면 대부분 호구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약간 이렇게 한쪽이 비어 있는 삼각형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호구 모양이에요. 왜냐? 백돌이 여기 들어오면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호구 모양이었었습니다. 넘어가세요. 음. 단수도 우리 많이 얘기했던 모양이죠. 활로가 딱 하나만 남은 모양. 단수. 단 하나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단수는 단수가 두 개인 모양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저쪽에 하나 단수 있고 이쪽에 하나 단수 있는 거는 그냥 양쪽에 단수가 있는 거지 양단수라고 칭하진 않습니다. 음. 양단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볼까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은 계속 다루어보고 가볼게요. 제가 지금 학원 수업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피곤한 상태여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맨날 그랬긴 했는데 오늘은 혼자 수업을 해가지고 지금 약간 어질어질합니다. 그러니까 양단수를 딱 한번 하고 나면 뭐가 좋냐?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검은 돌이 이곳에 두면 하얀 돌이 이걸 도망가면 요걸 따내. 이걸 도망가면 요걸 따내.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는 죽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양단수는 할 줄 아는데 그다음 대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어마어마하고요. 뭐냐? 이렇게 가면 우리 시선이 갑자기 절로 탁 돌아가면서 얘를 또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음. 양단수를 했으면 반대 거를 취득한다.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아닌데. 넘어가 볼게요. 음. 이번엔 연단수. 연단수는 연속 단수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말로 풀이해서 정의해 드리면 단수 쳤을 때 상대방이 당연히 도망가잖아요, 웬만하면. 그쵸? 특별한 상황 아니면. 근데 달아나봤자 바로 또 단수가 되는 상황을 연단수라고 합니다. 요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근데 선생님도 혹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이거는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한 용어일 뿐이지 필수로 그 단어를 거기에 대입해서 기억해야 돼 그런 건 아닙니다. 어. 우리가 필수로 알아야 될 것 정도는 착수금지나 패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외의 것들은 소통을 위한 거죠, 사실. 특히나 이 연단수 같은 경우에는 꼭 연단수로 기억할 필요 없이 "거 봐. 도망가도 또 단수가 되는 곳으로 단수 쳐야지."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얀 돌이 지금 검은 돌 두 점을 잡을 건데 요 아래를 먼저 볼게요.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도망갔을 때 더 이상 흑돌을 공격할 수가 없죠. 음. 근데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검은 돌이 도망가더라도 어때요? 달아났는데 또 단수죠. 연단수. 네. 여기서 인제 '이렇게 도망가면 되지 않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목표물을 음 그래서 우리가 바둑 입문 초급 때 뭐 사실 방과후로 따지자면 한 1년 차 이상 다닌 애들도 가장 헷갈려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원래 공격하려던 애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백은 요 두 점만 따내도 이득인데 꼭 요런 식으로 두면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욕심 때문이겠죠. 그냥 따내면 됩니다. 자, 위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위의 문제는 조금 연단수의 조금 다른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음. 연속 단수치기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는 도망가도 바로 단수가 돼 있다면 이번엔 단수치고 도망갔을 때 한 번 더 단수를 치는 개념이에요. 자, 아이고, 지금 흑돌 4개가 단수가 됐죠. 그럼 얘가 당연히 여길 이을 거예요. 자, 이때 또 단수를 치려면 하얀 돌이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주석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 어우, 좋습니다. 이 정도 스피드로 나온다면 이제 이거는 혜경쌤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라는 얘기겠죠? 음. 단수를 치면 만약에 하얀 돌이 얘를 검은 돌이 얘를 따낼 거 아니에요. 이러면 또 어디다 두죠, 하얀 돌이? 그렇죠. 또 단수를 치면 다 잡히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백돌이 단수를 쳤어요. 도망갔어요. 연속으로 단수를 쳤어요. 도망갔어요. 또 단수를 쳤어요. 연단수. 연단수의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는 연단수, 위에는 연속으로 단수치기.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자충수입니다. 자충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자자를 써서 자충. 스스로 나쁜 수를 뒀다. 한번 이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은 우리가 고전에 수상전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상전. 수상전은 쉽게 얘기해서 활로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서로가 죽이려고 하는, 서로가 서로 돌에 가두어져 있는 상황에서의 활로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백돌 2개의 활로가 몇 개죠? 그렇죠. 흑돌 2개의 활로는 몇 개죠? 맞습니다. 둘 다 활로가 2개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먼저 두는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2개, 2개였는데 하나를 먼저 떼면 얘가 와도 얘를 먼저 죽일 수 있잖아요. 간단한 개념인데 바둑을 두다 보면 이제 어디로 잡으러 가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으로 먼저 가면 백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둘까요? 그렇죠. 백돌이 이렇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면 잡을 수가 있는데 백돌이 음, 그래서 사실 바둑이 어려운 이유는 기술이 어렵다라거나 뭐 생각할 게 많다라거나라기보다는 시야를 넓게 잡고 있어야 돼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집중하다 보면은 거기로 약간 뭔가 뭐 이게 뭐라 그러죠 이거? 현미경 맞죠? 현미경 하는 것처럼 거기만 막 보게 되잖아요. 그것만 깨우쳐도 바둑은 되게 쉬운 스포츠가 되는데 이게 사람의 어떤 그런 집중력이 포커싱이 맞춰지는 게 바둑의 성장을 좀 방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내죽는 것만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래서 자충수는 뭐냐? 이렇게 공격인 줄 알았지만 자기의 스스로의 활로를 깎아먹는 행위, 이런 행위를 자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뭐 "이 안 닦으면 누구 책임이니?" 뭐 이런 걸 물어보죠. "이 안 닦으면 이에 뭐 생기지?" "충치요." "그래. 그럼 충치는 생기는 거는 누구 탓이야?" "우리 탓이죠." "그렇지. 그래서 자충수야."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유치원 수업할 땐 많이 합니다. 초등학교 수업할 때는 "책 읽는 거 읽고 와서 물어보라고 했지." 이러면서 화내요. 초등학생들은 좀 제가 엄하게 키우는 것 같습니다. 저 아직 애는 없지만 우리 아이가 있으신 학부모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아이들 부모님들이 바둑에서 기대하시는 거는 어떤
엄중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보답을 해드리려면 굉장히 저는 지금은 웃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거의 뭐 애들이 피해 다닐 정도로 화를 많이 냅니다. 뭐 막 이렇게 화를 내진 않지만 굉장히 통제하고 절제시키고 그래서 그 그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학부모 참관서. 그거는 정말 아주 그냥 점수가 좋아요. 아이들의 평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학부모님 평가는 좋습니다. 바둑 시간에 애들이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애가 저렇게 앉아 있다니." 이러면서. 네, 아이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네, 착수 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도 잘 푸셨고요. 활로가 없는 곳에 못 들어가는 그게 착수 금지였죠. 어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해 봐야 될 게 패와 패감. 이 얘기도 저번에 우리 많이 나누긴 했었는데 이건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패와 패감은 쪼끔 단호하게 얘기하면은 방과후 친구들은 최소 1년 반에서 2 년은 지나야 이해할 수 있다. 어 뭐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거의 뭐 10 급? 10급 정도는 돼야 완벽하게 이해해요. 근데 완벽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네요. 완벽하게 이 어떤 돌의 가치와 효율을 따지고 그 패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까지 알려면 한 1단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방과 후 아이들한테는 사실 한 번 쉬었다 따낼 수 있는 것만 제대로 할 줄 알아도 만족할 수 있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근데 제가 설명해 드릴 때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이해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떠실지 한번 해 볼게요. 자, 가운데에 지금 폐 모양이 보입니다. 일단은 우리 정의쌤을 먼저 한번 해 볼게요. 다 같이 하지 말고 한 번씩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은주쌤이랑 수민쌤, 명옥쌤은 혹시 주석이 가능하실까요? 한번 채팅 한번 남겨 주세요. 정의쌤부터. 자, 지금 하얀 돌이 따냈습니다 폐 규칙상 검은 돌이 바로 하얀 돌을 못 따냅니다. 지금 그러면은 검은 돌은 어디에 팻감을 쓰는 게 좋을까요? 정희쌤 먼저 팻감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수민쌤은 어렵다고 하셨고 병옥쌤은 가능하시고 미옥쌤도 가능하시죠? 네. 어 안 돼. 여기는 안 됩니다. 자, 저희가 팻감은 자극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저게 저한테 자극이 없어서 그냥 이어 버려요. 음. 아, 혜경쌤이 못 참고 나서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혜경쌤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답이에요. 음. 자극이 왔죠. 백돌 하나가 단수가 됐어요. 음. 그러면 백돌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따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어떤 선생님이 그러실 수 있죠? "왜 도망간다고 생각해요? 안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 어쨌든 우리는 한 점을 따냈잖아요. 기분 좋은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했다 치고 다음에 그러면은 이번에는 미옥쌤이 해 볼게요. 미옥쌤 한번 지금 하얀 돌의 팻감을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검은 돌이 따냈으니까 하얀 돌이 바로 못 따내죠. 그러면 검은 돌이 어디에 한번 두고 저걸 다시 따내야 될지. 아, 하얀 돌이 참. 하얀 돌이 팻감을 쓸 차례입니다. 이것도 미옥쌤이 틀리시면 혜경쌤이 한번 해 보세요. 자, 미옥쌤 먼저 하얀 돌이 어디에 두어야 올바른 팻감일지. 아, 이게 어렵긴 해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니까. 저 미옥쌤께 10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미옥쌤, 아슬아슬하신 걸 좋아하시군. 왜 이렇게 입이 꼬이냐? 아슬아슬하신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여기다 두면 이었을 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따낼 수 있어요. 음. 이번엔 명옥셈 가능하시다고 그랬으니까 명옥셈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하얀 돌이 방금 따냈으니까 검은 돌이 써야 할 펫감을 찾아볼게요. 음. 흑돌이 쓸 펫감. 검은 돌이 어디다 두어야 그렇죠. 좋습니다. 이것도 이으면 따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망갈 때 따낼 수 있어요. 좋습니다. 아, 훌륭합니다. 자, 공배를 찾아서 우리 한번 다 주석으로 난리를 피워볼까요? 자, 공배 다 주석으로 메꿔주세요. 공배는 우리 흑돌과 백돌이 섞여 있는 곳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확실히 보는 시선이 다 다른 게 미옥쌤은 제일 아래부터 하셨어요. 다른 분은 중앙부터 하셨고. 자, 아직 많이 남았어요. 공배. 그렇죠, 그렇죠. 약간 달리기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와. 혜경쌤이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공배 다 하셨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축과 축머리. 이 계단 모양을 먼저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조금 유치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 축은 뭐냐면 바둑에서 가장 센 기술, 가장 강한 기술, 그러니까 걸리면 바둑 끝나는 기술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은 쪼끔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축은요. 연단수랑 비슷해요. 계속 단수 치는 거예요. 근데 계단 모양으로.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도망갔을 때 이렇게 단수 치면 실패해요. 왜냐? 하얀 돌이 도망갔을 때 갑자기 활로가 2개였는데 3개로 늘어나죠? 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단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도망갈 때 지그재그가 되는 방향으로 단수 쳐요. 이때 갑자기 딴 데로 두면 더 이상 단수를 못 칩니다. 음. 왜 강한 기술이냐면 다 죽어버려요. 그럼 이게 다 죽으면 따낸 돌 개수도 많지만 이 검은 돌의 전체 영향력도 어마어마하죠. 음. 그래서 축을 아는 사람과 축을 모르는 사람이 뒀을 때 이 축에 걸려서 '도망가다 보면 안 죽겠지?' 하고 계속 두면은 그냥 그 바둑은 망하는 겁니다. 아. 음. 그럼 인제 알아봐야 될 거는 축머리. 축머리는 뭐냐면 아까 세모 표시되어 있던 아이고 요 친구 이런 친구를 축머리라고 합니다. 왜 축머리라고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있으면 축이 실패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천천히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기술인데 제가 오늘 정리를 다 해 드리려다 보니까 우리가 단수 칠 수 있는 방법이 A와 B 2개가 있죠. A로도 단수를 칠 수 있고 B로도 단수를 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A로 쳤을 때 축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럼 B는 왜 안 되느냐? 도망갔을 때 우리가 지금 계단 모양으로 단수 치려면 이쪽인데 얘가 도망가니까 아까 충머리라고 했던 애랑 갑자기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활로가 3개로 늘어납니다. 더 이상 축을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어. 그래서 축으로 몰아갈 때 이 걸리적거리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이 선 안에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돼. 이 선 안에 걸리적거리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참고해서 그 반대 방향으로 단수를 쳐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게 "바둑 쉬워요."라고 말해 놓고 바둑에서 둘 때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바둑을 보급하는 사람으로서 뭐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저는 보급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바둑 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쉬운 거만 맞는데 생각해야 될 건 더럽게 많네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사실
쉽다고 하기는 좀 민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문은 쉽다. 과정이 어려울 뿐. 음. 다음은 장문이라는 기술입니다. 장문은 유일하게 상대방의 활로를 바로 건드리지 않는 공격 기술입니다. 모든 건 다 활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기술들인데 유일하게 장문은 바로 활로를 공격하지 않고 호위를 먼저 하는 기술입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아이고, 음. 자, 이런 상황인데 일단은 장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축을 배웠잖아요. 아, 축머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단수를 치면 되겠네요. 아, 또 연결이 돼요. 양쪽 다 축머리가 있는 경우인 거네요. 자, 요럴 때는 장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호위가 된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맞고 도망가면 막는 장문이라는 기술입니다. 유일하게 활로를 바로 공격하지 않고 포위하는 기술입니다. 음.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실전에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 친구들에게는 바로바로 자극이 와야 되는데 포위해서 기다렸다 잡는다? 이건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바둑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만족 지연 능력이 필수로 발달됩니다. 의학적 용어인데 결국 기다릴 수 있다. 인내심이 생긴다. 더 좋은 만족을 위해 지금 저금을 할 수 있다. 적금을 들 수 있다. 주식에 투자하고 지금 당장 레스토랑을 안 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활. 이 부분은 정리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 사활이면 딱 이겁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사활은 그냥 돌의 삶과 죽음을 뜻합니다. 떨어진 두 집이 있으면 최소한으로 해서 무조건 바둑판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한 집만 있으면 죽습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들께서 제가 지금 선생님들의 다 정확한 상황을 모르니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뭐 방과후 바둑지도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조금 더 늦은 나이까지 활동할 수 있다? 어. 왜냐면 바둑하면 어쨌든 좀 뭔가 어르신 이런 것들의 어떤 근엄한 진중한 이런 이미지가 껴있다 보니까 바둑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젊은 선생님들도 물론 선호하지만 조금 더 진중하고 차분한 특히나 여자 선생님들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바둑 지도사가 비전이 있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사활 공부는 계속 하셔야 돼요. 결국 모든 건 이 사활로 관통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딱 배워야지라고 한다면 후속과 사활 이거 두 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그냥 이 안에 있는 어떤 첨가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사활만 알면 바둑은 다 할 수 있어요. 음. 대신에 사활이 많이 어렵겠죠. 가면 갈수록. 다음은 빅입니다. 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 미니 바둑 퍼즐 풀면서. 그러니까 결국 서로가 서로를 못 죽이는 상황을 빅이라고 합니다. 지금 흑돌에게 백돌이 가두어져 있고요. 백돌에게 흑돌이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서로의 활로예요. 언뜻 봐서 공대 같지만 누가 먼저 두면 활로가 하나만 남아서 다음 차례의 돌이 얘를 죽이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무승부인 상황, 서로가 서로를 죽일 수 없는 상황을 빅이라고 합니다. 이 빅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PC가 되시는 분이 누구 계십니까? 정희쌤이랑 혜경쌤 빅 가능하신, PC이신가요? 혜경쌤, 정희쌤도 PC요? 그럼 두 분만
주석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두 분만 해서 5문제씩 풀어 볼게요. 일단 정희 쌤 먼저 5문제. 어딨지? 어? B 어디 갔어? 잠시만요. 오, B가 어딨지? 아, 5번에 있었나요? 여기 있다. 어, 피곤하긴 한가 봐요. 이거 어떻게 이걸 못 봤지? 자, 빅 한번 해 볼게요. 빅을 만들어 보세요. 정희 쌤부터 5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흑돌 차례입니다. 서로가 사용하는 활로가 2개가 남게 만든다? 흑돌이 어디다 딱 두면 하얀 돌의 활로도 2개가 되고 검은 돌의 활로도 2개가 됩니다. 정희 쌤 혹시 마우스 컨트롤이 안 되시는 건가요? 마우스는 되는데요. 잘 몰라서 기다리고 있어요. 선생님 소리가 너무 안 들려서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마이크는 되고 제가 몰라서 찾고 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혜경쌤이 갑자기 찾아버리셨는데? 잠깐만요.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이곳에 두면 정답이었습니다. 풀어볼게요. 빅을 만들어 보세요. 네, 정희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못 죽이는 상황. 찍으셔도 돼요. 잘하셨어요. 정희쌤이 어려우셨대요. 잘 누르셨습니다. 좀 어렵긴 하죠. 제가 좀 설명을 짧게 드려서 그래요. 이게 책이랑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보고 나서 푸셨으면 쉬우셨을 텐데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어가지고 그러면은 혜경쌤이 먼저 한번 5문제를 풀고 정희쌤이 한번 풀어볼게요. 혜경쌤 좀 눈치채신 것 같으니까 혜경쌤 한번 5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혜경쌤께 지금 마우스 드렸어요. 여기 절 누르라고 땡입니다. 빅을 만들어 보세요. 혜경쌤 한번 그 마우스로 한번 직접 풀어보시겠어요? 안 움직이세요?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그쵸. 주석 때문이었나 보다. 한번 주석 끄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되나 안 되나?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드렸는데. 왜 안 되지? 생각 중이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이 급했네요. 빅을 만들어 보세요. 마우스에서 혜경쌤의 혼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빅을 만들어 보세요. 괜찮습니다. 다음에 책 보고 다시 풀어보세요. 마지막 하나 더 풀어주세요. 네. 빅을 만들어 보세요. 마우스를 뺏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일단은 빅은 요런 거다. 요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바둑까지 둬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자, 다음은 먹여치기입니다.
어 지금부터 할 내용들은 쪼끔 실전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은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우리도를 희생해서까지 상대방도를 많이 잡을 수 있다라고 한들 하나도 주고 싶지 않아 해요, 아이들은 보통. 그래서 지금부터 배울 것들은 실전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만약에 실전에서 친구들이 지금부터 할 것들을 했다? 그럼 걔는 똑똑한 거예요, 진짜. 뭐 꼭 바둑에 재능이 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방과후 수업 중에 그걸 깨달을 수 있다?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지금 바둑판 화면 보이시나요? 음. 네, 가 볼게요. 자, 먹여치기가 왜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냥 단수 치고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먹여치기를 하면 따냈을 때 다시 단수를 치면 음.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먹여치는 의도는 상대방의 활로를 빨리 줄이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이곳을 이으면 그냥 따내버리면 되죠. 음. 그렇죠. 하나 주고 많이 먹는. 그러니까 여길 먹여쳤을 때 상대방은 지금 이 한 점을 살리려면 따낼 수밖에 없잖아요. 단수 쳤을 때 연속 단수 되네 하면서 여길 이어도 음. 그쵸? 그러니까 결국 먹여쳤을 때 백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여길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못 잡을 뻔한 하얀 돌 하나를 잡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먹여치기는 내 거 하나 주고 상대방 돌을 많이 잡는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일단은 몇 수 앞을 읽어야 되는 것도 힘들고 내 돌을 주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실전에서 나오기는 정말 어려운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격. 환격도 내 돌을 하나 줘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 우리 친구들이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환격이 왜 필요한지도 먼저 보자면 그냥 단수를 치면 하얀 돌이 그냥 잃어버리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하나 우리 돌을 줘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따냈을 때 어, 3개를 다시 환불을 받을 수 있겠죠. 먹여치기랑 비슷한데 환격은 뭐가 다르냐면 먹여치기는 약간 연속 단수의 개념이 붙어 있고 환격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 호구 모양 안에 쑤셔 넣는 거예요. 호구 모양 안에. 근데 얘는 하얀 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안 따내죠. 왜냐면 따내면 3개가 죽으니까. 그래서 환격은 걸린 즉시 그냥 딴 데 둬버리게 돼요. 어차피 둬도 죽으니까. 음. 그리고 이 개념은 배우긴 배우는데 이거는 진짜 죽어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나오는 애는 그냥 선생님들이 한 명 한 명 아깝지만 학원 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왜 쓰냐? 단수 치면 있겠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얘가 오히려 죽죠. 3번 돌이. 촉촉수는 먹여치고 연단수를 동시에 쓰는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여기를 먹여쳐야 돼요. 아예 이해가 안 가죠. 왜 거길? 하필? 이런 느낌인데 얘가 만약에 일로 도망가면 죽으니까 하얀 돌 입장에서는 따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수를 치고 3점이 단수죠. 잊고 또 단수를 쳐요. 그러면 많이 죽일 수 있죠. 어. 촉촉수가 왜 촉촉수일까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느낌인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촉촉수도 그렇고 먹여치기도 그렇고 활로를 빠르게 줄인다는 개념입니다. 음. 환격도 비슷하죠. 예, 환격은 활로를 빨리 줄인다라기보다는
아무 방법도 없으니까 그냥 환경은 바로 죽였다. 요 개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온 게 아니라 다 왔네요. 아 그쵸. 그냥 "잘했어." 그러면 되죠. 네. 일단은 우리 두드림 교재 혹은 다른 교재에 있는 모든 거의 기본 규칙, 방과후에서 다루는 거의 기본 규칙이 다 끝났습니다. 요 정도 이상 가면은 사실상 10 권이 넘은 거예요. 10 권이 넘었다 함은 1 년이 넘었다. 그러면 사실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인제 바둑 공부를 하시면서 채점하시면서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오셨을 테니까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둑 지도사를 계속 하실 거면 20 권까지만 마스터해 놓으셔라. 어. 그러면 사실 바둑 지도사 할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혹시 또 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지금 여쭤봐 주셔도 되고, 지금 아니면 언제든지 뭐 카톡이나 문자로 여쭤봐 주셔도 됩니다. 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바둑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실력을 열심히 키우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바둑이 제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우리 전주지사가 또 저희 사업체와 또 협력 업체이기도 하고, 저는 바둑을 보급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서 물어봐 주시면 돼요. 네. 바둑은 확실히 실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실전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집 계산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두어 줄 필요는 거의 없어서 괜찮은데, 아이들을 위해 개간은 해 줘야 되거든요, 집 계산. 승부는 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좀 많이 두셔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모든 게 다 그렇듯이 영어 공부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단어만 외우면 안 되고 뱉어야 되잖아요. 회화와 이게 같이 돼야 되잖아요. 바둑이 딱 그 개념인 것 같아요. 문제풀이만 하면은, 예를 들어 문제풀이는 그렇잖아요. 따내 보아요. 뭐 먹여치기를 활용해서 공격해 보아요. 이렇게 딱 뜨니까 그걸 보고 푸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건데, 그게 인제 실전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면 먹여치기를 해야 되는지 뭐 장문을 해야 되는지 축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일단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바둑팝 외에 다른 사이트들은 너무 이게 고인물 게임이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냥 의욕만 잃을 것 같아요, 다 죽어서. 아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게 지금 이 어플이 저는 잘 안 쓰는데 잘 있나 한번 볼게요. 음. 예. 음. 크레이지 스톤이라는 것도 굉장히 인공지능하고 두기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얘네 둘 다 모바일에서 가능하고요. 바둑팝은 PC로도 가능하니까 눈이 아프신 분들은 PC로 바둑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어플리케이션에 핸드폰에서 바둑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이렇게 뭐 하나씩 깔아 보시면서 두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거 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 번호도 남겨 놨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 카페, 거기에다가 뭐 게시글 같은 거 올려 주셔도 되거든요. 뭐 "길쌤 이거 뭐예요?" 뭐 이런 거 올려 주셔도 괜찮습니다. 거기다 올려 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을 달아 드릴게요. 음. 편하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저희 한번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해 보고 언제든지 또 질문 있으면 연락을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저희 영상 네네. 저희 수업한 내용 다 영상 제가 녹화해서 카페에 올려 놨습니다. 유튜브로는 비공개를 해 놨고 저희 카페에는 링크를 통해서 공개를 해 놨으니까 어 그렇죠.
계속 올라올 겁니다. 계속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안 내릴 예정이에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해서 질문 주시고요. 내년에 수업 꼭 한탕씩은 뛰실 수 있도록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도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